여수의 한 양식장. 떼죽음을 당한 우럭 수천 마리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양식장 곳곳에는 죽은 물고기를 담은 포대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물고기가 날마다 폐사해 기름을 내뿜고 악취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산소 공급기와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안간힘을 써봤지만 물고기 폐사를 막는 데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멸입니다. 전멸. 몇만 마리? 우럭 전멸이에요. 이 폐사한 이것 때문에 산소도 없어져 버리고 막 이게 가스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아예 안 먹는다고. 지난 22일부터 여수 남해안 일대에 고수온 경보가 이어지면서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여수에서 폐사를 신고한 양식장은 96곳, 물고기는 160만 마리로 피해 금액만 27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여수시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전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어 현재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피해 추세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부진에 물고기 집단 폐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 남원읍입니다. 한창 생육 중인 감귤 사이에서 반쪽으로 쪼개진 열매들이 확인됩니다. 누군가 일부러 잘라놓은 듯합니다. 4,000제곱미터가량 되는 노지감귤 밭에서 성한 나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감귤나무에서는 절반 이상의 감귤에서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감귤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갈라져 버리는 열과 피해는 최근 노지감귤밭을 대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열과는 감귤 껍질이 과육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기는데 계속된 폭염에 감귤 열매가 마른 상태에서 최근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열매에도 영향을 줘 농민들이 서둘러 피해 열매를 잘라내고 있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고온 현상으로 해가지고 잦은 그 소나기 때문에 이런 열과 현상이 올해가 극심하게 엄청 난립니다. 밤마다 지금 아우성이고. 특히 올해는 서귀포 지역 노지감귤 착과량이 늘어 열과 피해도 평년보다 더 커진 상황. 하지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어 자칫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온이 되면 그 과피가 좀 얇아집니다. 9월 때까지 계속 진행될 거로 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올해 폭염과 폭우 등 기상 변화가 극심한 가운데 날씨에 비교적 강한 감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농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세종의 한 복숭아 농장입니다. 겉에 작은 반점이 생긴 복숭아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잦은 비로 탄저병에 걸린 건데 시간이 갈수록 썩게 됩니다. 멀쩡해 보이는 복숭아도 쪼개보면 씨방이 갈라져 속이 비어 있습니다. 봄철 꽃샘 추위로 수정이 덜 된 탓입니다. 수정불량, 냉해죠, 냉해 피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제를 했는데도 긴 장마에 탄저병을 맡긴 역부족이었습니다. 밭에서도 버리는 게 많은데 여기서도 이게 이 선별을 하다 보면은 한 30% 정도가 나와요. 한창 영들어가는 사과는 불볕 더위로 인한 폭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대어 겉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누런 점이 까맣게 변해 썩는 일소 피해입니다. 지금 뭐 36도, 37도 나가니까 뜨거운 햇빛이 때리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포도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검붉게 익어야 할 포도알이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긴 장마로 일주량이 적어 생육에 지장을 받은 겁니다. 푸릇푸릇해야 할 포도잎도 누렇게 말라 타들어갔습니다. 냉해에 이어 장마와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상 기후에 따른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면 과일 당도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석용 과일인 사과와 배 작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까 걱정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